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하면은 딱 원유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다라고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원유재고 발표 전후로의 실시간 중계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배너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요. 바로 연결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는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정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으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실 때는요. 샵 0082번으로 마스터에게 또는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도 하고 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실시간 채팅방 활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또한 또 상담 내용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수요일 저녁인데요. 자, 오늘 이 날을 함께해 주실 출연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해설위원님 정말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좀 살이 빠지신 것 같은데. 김영철 해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해설위원입니다. 일단은 뭐 한 2주일 만에 다시 인사를 좀 드렸는데요. 여름 상당히 무더위가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정비 시간과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더욱더 열심히 방송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셔서 그런지 살이 많이 타셨네요. 예, 살이 빠진 건 아니고요. 좀 네. 이제 톤이 좀 이제 어두워지면서 얄쌍하게 좀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톤 조정까지 마치시고 오신 김영철 해설위원님과 오늘 2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윤희라 캐스터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미국에서 그 허리케인 하비가 오고 나서 텍사스주에 있는 악어공원에 이 악어가 범람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시로 순찰을 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외 선물도 항상 순찰 필요하신 거 아시죠? 끝까지 저희 신세계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찾아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윤희라 캐스터와 김영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요일 오늘 저녁 이 해외 선물 장을 함께 중계를 도와주실 마스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2017년 여름 해외 선물 투자자들을 위한 빅데이터 트레이딩 솔루션 프로그램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스터님 인사 바로 들어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재 김우석입니다. 또 오랜만에 한 일주일 만인가요? 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되는데요. 뭐 오늘 또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산책 나오듯이 또 시장 편하게 보면서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책 나오듯이 편하게 시장을 본다라는 말씀이
네, 가장 기억에 남는데 어제 오늘로 또 샘플러스 통해서 무료 방송으로 많은 시청자분들을 또 만나셨잖아요. 무료 방송은 또 어떠셨어요? 무료 방송 우선 이틀 동안 했었고요. 오늘까지. 그래서 그젠가요? 크루드오일이 급락했을 때 잠깐 좀 밀려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국선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전 포지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수익으로 하루도 손실 없이 다들 마감을 했고요. 오늘 오기 전까지도 물리신 분인지, 혹시 문제되는 분들은 이제 다 확인을 했고, 리딩 사인으로는 좀 밀려가지고 이런 게 먹은 게 있는데, 네. 우선 그 이후 대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서, 충분한 원하는 수익으로 다 이틀, 오늘까지 3일 동안 손실 없이 다 잘 마감했습니다. 네. 아주 정말 꼼꼼하신 분 같아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샘플러스 통해서 선제 마스터니의 무료 방송 함께 하셨던, 실시간 일행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정말 시장에 대해서 아주 탄탄한 전략과 그리고 수익까지 가져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제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선제 마스터와는 수요일 날에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네. 아닌가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그죠. 원유 재고를 네. 함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해외 선물의 신 시즌2에서 또 네. 이렇게 승리를 거머쥐게 한 그 종목이 또 원유가 속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또 좀, 가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출연진들과 함께 이슈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 첫 번째 종목은요, S&P 500입니다. 북한 미사일 리스크의 학습 효과를 보여준 미국 증시 오늘장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라는 많은 분들이 좀 있으신데 지금 현재 흐름은 2443.7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허리케인과 북한 미사일 이슈로 나타난 높은 변동성에 의해서 어제장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장의 흐름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유로 FX입니다. 연고점 돌파 이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유로 FX. 자, 오늘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함께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크루드오일입니다. 허리케인 합의로 인해서 생산 차질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47달러가 깨진 상황이죠. 자, 오늘 원유 재고 발표 전후로도 포지션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은 46달러가 깨졌네요. 지금 45.96달러에서 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드렸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기 전에 지금 현재 시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에 대해서는요, 현재 2444.2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밑꼬리가 좀 달린 모습이에요. 오늘은 약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반대로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죠. 자, S&P에 대해서 오늘 출연진들과 함께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여기 앞에 있네요. 어떤 것도 한다고요? S&P요. S&P부터, 네, 다시 한번 S&P부터,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DP라든지 많은 재료들도 있는데 바로 업앤다운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모두 업이 나왔네요. 자, S&P에 대해서는 업이 됐습니다. 네. 같은 동일한 의견이기 때문에, 네,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오랜만에, 네,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주신 김영철 해설위원님. 네, 일단은 어제장에 밑꼬리가 달리면서 이제 올라온 그 힘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북핵 리스크나 아니면 합의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북핵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일시적인 변동성을 좀 줄 수는 있지만 추세적인 변화를 주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고점 대비 이제 조정이 내려온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매수세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어제장에 좀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오늘 장중에 소폭 밀리더라도 후장으로 갈수록 이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설령 오늘 조정을 좀 받더라도 내일 정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네.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시네요.
길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한 줄로 줄여주시는군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정말 컴팩트하게. 예. 아주 좋습니다. 아니, 저의 직업이잖아요. 그럼요. 네, 예. 시청자분들이. 또다시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칭찬을 듣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유라 캐스터 의견도 들을게요. 오늘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던 게, 물론 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나도 빠르게 그 미국에서 북한 관련된 리스크를 흡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정말 북한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말이 맞구나 싶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상방으로 흐름이 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먼저 GDP 발표가 있었는데, GDP 같은 경우에는 3.0으로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트럼프가 본인이 처음에 정부 출범을 했을 때 이 경제만큼은 좀 더 튼튼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굉장히 GDP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The world has received North Korea's latest message. 이거 앞서서 말씀드린 북한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The ADP National Employment Report showed private sector jobs라고 해가지고요. private sector job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기업이죠.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23만 7천 잡으로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정말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좀 잘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또 second estimate for gross domestic product dat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domestic product data면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프로덕트 같은 것이죠. 이것 또한 성장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외신의 의견도 함께 짚어봤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신 마스터님, 네, 차트와 함께 여러 전략을 듣고 싶네요. 네. 그럴까요? 네. 목소리. 네. 네. 제가 저번에 그 21일 날 생방송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21일 날 제가 이 구간에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하면 얘네들 눌리면서 매수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매수업으로 해서 매수를 들어드렸죠. 네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스캐핑부터 시작해서 얘가 돌파가 일어난 뒤에 고점 영역 테스트가 있었죠. 근데 지금 중간에 한번 지지력은 그 구간들 저가 지지를 하고 이렇게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결론은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얘네들은 보합 구간이라고 말씀드려요. 한번 출렁거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핵심 보합을 드는 건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손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오늘 주력할 만한 거는 지금 이 추세의 저항 구간을 한번 올렸다가 눌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거는 오늘 이 자리들 지지력입니다. 이 매도의 끝은 이 구간 위에서 끝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방 경직으로 이 구간을 지지하고 지켜주는지를 보는 게 주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볼 그림들은 이 라인들이죠. 예, 이 라인들이고,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살아있는 구간에서 혼조세 양상 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반적으로 얘네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출렁거리고는 있으나 수렴 구간 중심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2440선들 매도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매도가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또 튕기는 거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 끝난 애들은 익절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보는 거고,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는 건 인정해야 될 듯 보이고요. 그래서 혼조세에서 눌림에 이제 반발 매수세들이 약간씩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아래 구간 눌림, 하방 경직이라는 건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명확해 보이는 게 이런 것들이죠. 네. 저가는 낮추는데 저가를 낮추면 반등하고 낮추면 반등하고 하는 애들.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그런 그림이 나올 거고요. 이 매물대 중심 자리를 지키는 싸움을 계속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네. 매도 눌림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눌림에서의 매수 스캐핑부터 다시 돌려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눌린 씨 이제 매수 관점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목표가와 또 손절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보시면 위 구간들 지금 마지막에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때 마지막 급등이 있을 때
되돌림을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마지막 물량 털 때. 네네. 그래서 마지막 변곡이 일어나기 전이 급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매물대가 이 구간이죠. 그러면 우리가 돌렸을 때는 핵심 매물대가 2447선 부근에 있을 거기 때문에 1차 라인을 좀 많이 잡는다 해도 얘네들 중심, 그 다음에 무너지기 전 자리들 이 이상은 아직 안 보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 이상을 보려면 이 저가 부근에서 잡아서 아래쪽에서 잡아서 익제로 여기다 잡고 오버를 계속 해서 보시는 게 낫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말한 도중에 이미 많이 가버렸죠. 전 저항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오히려 눌림을 좀 기다리는 게 낫고 여기서 진입이 들어가면 분할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분할 대비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눌림을 더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네, 항상 그 돌릴 때 1차, 2차 보는 거는 전 저항점을 보시면 됩니다. 전 저항점을 보시면 걔가 가장 가까운 구간이 1차, 그 다음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걸 지키고 싸우는지를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시장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섬세한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유튜브에 오랜만에 나오시는 두 분이 있어서 그런지 유튜브에 의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유튜브 채팅방을 잠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선재 마스터가 나와주셔서 소가 더 진해지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도. 마스터님 얼굴 한번 보시면은 소가 바로 보입니다. 보이시죠? 네. 네. 지금 소가 좀 큰 소가 됐어요. 방금 웃으셔가지고 큰 대자 소가 됐는데. 네. 그리고 무료 방송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다. 조곤조곤 말씀을 하셔서 집중이 된다라는 목소리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제 뭐 북한발 리스크가 다시 이렇게 발발이 되면서 재개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글로벌 경제에 아무래도 이렇게 화금력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휴가 갔다 오시는 중간에 북한 리스크가 불거졌어요, 해설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이슈가 다시 불거졌을 때 네. 이제 트럼프의 발언 강도를 보면 아마 좀 차이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월 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상당히 이슈가 될 정도로 트럼프도 이제 뭐 강경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공사적 행동을 취했었던 부분들이 좀 사실이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뭐 말로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정말로 군사적인 행동이 강하게 양쪽에서 나오기는 힘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또다시 이제 뭐 북한이 그런 이제 뭐 미사일 이슈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8월 초에 했었던 그 화염과 뭐였죠? 분노. 네, 분노. 이러한 발언들 자체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만 좀 보더라도 그 밑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물밑 작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외에 차선책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발언도 그렇게 좀 잦아들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히스테리컬하게 반응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빠르게 이제 뭐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그대로의 또 말씀을 좀 풀어주신 것 같아요. 학습 효과를 보였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워낙 외신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북한에 대한 반응을 또 신기하게도 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미국 역시나 이런 북한발 리스크에 대해서 학습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네요. 선재 마스터님도 궁금해요. 예전에 뭐 괌에서 이제 미사일 잡으려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미사일이 안 날라와서 왔더니 또 제가 피하니까 이 여기로 친구들이 왔어요? 쏴버리네요. 아이고, 어떡하나. 아유, 좀만 더 기다릴 뻔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자, 전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선 차트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뭐 차트 볼 때 국내 선물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글로벌 지수를 같이 봐야 되는데 뭐 예외적으로 국내 선물 한번 같이 우리가 뭐 시청자분들하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위험 자산의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번 주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얘네들 매도로 끌고 가서 이 자리부터 아래 지지력들 보고 매수로 추세로 돌린다. 그렇게 해서 저번에 어제죠. 어제 좀 우리가 일찍 잡아가지고 좀 리스크가 발생했는데 분할 들어가서 빼먹고 1차 309.10 그 다음에 315 지수까지 끌고 간다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미국발 영향이 국내 선물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네. 왜 우리가 이게 다시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북한발 이슈가 우리한테는 중요하지만 글로벌 이슈에는 자금이 유출되는 정도죠. 그러니까 달러로 그냥 네네. 세입되고 나머지 물량 갖고는 지수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안전자산, 위험자산을 따질 때는 긴축, 유럽발 긴축이나 미국발 긴축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건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 안 하면 얘네들은 큰 보합의 혼조세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출렁거려봤자 그 이슈가 명확하게 지지 않으면 얘네들은 보합을 계속 뛸 수 있다는 거죠. 이 구간들. 네네. 종합지수도 그리고 모든 지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런 도발이 수차례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실제 현실화되지 않을 상황에서는 그거에 대한 우려의 저가 매수 유입은 항상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고가에 대해 차익들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들이 그래서 지킨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게 나오기 전에 이슈부터 우리가 시청자분들 들으셨겠지만 제가 얘네들 눌러가지고 얘네들 지지력들 보고 배팅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했고요. 네. 그래서 실제 차트는 그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추가적인 눌림이나 개인들 속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날도 국내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매수를 잡고 한 2,500억 죽은 다음에 매도를 이 자리부터 치다 또 물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수나 우리 국내 선물도 보자면 지수는 거의 그 차트를 따라서 움직이고 네. 그거에 대한 이슈는 국부적인 이슈다. 아직까지는 미사일 리스크는 국부적인 이슈고 그 큰 바운더리 보합 내에서 해결이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네, 뭐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뭐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뭐 네. 이렇게까지는 볼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리스크에 따른 지수 성질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또 국내 선물도 많이 하시잖아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연계해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리스크에 따라서는 외국인의 수급 이탈 정도잖아요. 그렇죠. 네, 현 선물에서 같이 매도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매도로 빠질 때 달러를 사들이고 그다음에 현물적으로 다 차익을 실현을 했었죠. 네. 그래서 뭐 그게 일부 금액들이 빠져나가는데 그 나머지 금액들은 이제 여기서 머물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속적인 타격이 아직은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 또 시황적으로 또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복합적으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또 시청자님들이 유튜브 통해서 많은 의견도 남겨주시고 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오늘 좀 선재 마스터님 나오셔서 되게 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1129님이 방송 잘 보고 있는데, 선재님 이마에 뭐가 나셨나요? 문자가 오셨어요. 예리하시네요. 네. 모기는 네. 앞놈만 문다죠. 그래요? 모기는. 이놈의 네. 인기가 여름에 쫓아다니는 건 모기밖에 없어요. 모기가 이마에 키스를 2번이나 하고 가가지고. 네? 네. 네. 모기가 문 겁니다. 네, 애정이 많나 봐요. 네, 모기가. 네, 그래서. 네. 그러게요. 외로운데 쫓아다니는 건 모기밖에 없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들이 또 선재 마스터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네, 다양한 이런 측에서 또 많은 의견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자, 지금 북한 리스크 저희가 이슈가 나온 김에 또 외신 쪽에서는 어떤 또 소식이 더 추가가 됐는지 윤유라 캐스터가 좀 찾아봤다고 해요. 네. 정말 흥미로운 사실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정말 강경하게 나갔을 때 화염과 분노를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보면요. Business around the world are bracing themselves for the fallout from tough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s their impact moves through global supply chain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게요. 그 US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확인을 했잖아요. 정말 이 North Korea가 북한이 강하게 나오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다들 낌새를 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트럼프가 주장한 어떤 경제 약간 체인이라 그래야 되죠. 이게 이미 완성이 됐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는 노스 코리아죠. 북한의 정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북한을 약간 이제는 좀 가볍게 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동안에는 정치적인 리스크에만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미국이 어떤 강력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북한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정말 이 실시간으로 외신 뉴스 들으니까 정말 외국에 있는 것 같아요. 서울국제 TV입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였던 S&P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네, 바로 미국채였습니다. 자, 국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변동성이 좀 컸죠. 127-17까지 올라갔나요? 19까지 고가가 찍고 난 이후에 오늘은 다시 127을 좀 붕괴하는 모습인데 현재 가격대는 126-26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국채에 대한 부분, 자, 오늘 바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홀로, 네, 넣으셨고요. 자, 자, 우리 세 명은 또 다운을 들었는데요. 네, 해설위원님, 네. 안전자산, 지금 국채는 다운이네요.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네. 다르게 들은 분 먼저 물어보시지 않나요? 아니, 저희 제작진이 이제 마스터님 나중에 네. 듣자고. 네. 그렇군요. 네네. 중요한 건 항상 나중에 듣죠. 네네네.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 어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국채 대표적으로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한 시장 북한 리스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미 좀 반영을 한 부분들이 있고 생각보다 어제 이제 변동성이 좀 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사실 그 국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네. 드라기랑 그다음에 옐런이 통화정책 쪽 금리 관련된 이슈에 힌트를 많이 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이슈는 없었고 상대적으로 네. 국채 입찰이 그나마 좀 괜찮게 들어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강한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좀 조정 내지 차익 실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다운이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채에 대한 부분도 짚어봤는데 안전자산에 대해서 어제 국채뿐만 아니라 골드, 엔까지 이 3인방이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잠시 후에 그 나머지 안전자산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희라 캐스터 국채 함께 의견 들어볼까요? 네, 국채 사실 크게 빠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전자산에 대한 그쵸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오늘 그 GDP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잘 나왔고요. 또 밑에 같이 내려서 보면요, Total Mortgage Application Volume이라고 해서 이것 또한 예상치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차후에 같이 보시면 Federal Reserve Governor Jerome Powell이 그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사람의 발언이 조금 영향을 추후에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제장에서 워낙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의 시간을 갖다가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조금 국채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하게 되는 건 The Role of Boards at Large Financial Firms라고 해서 우리 연준이 이렇게 Large Financial Firms라고 하면 경제 회사 이런 데에서 무슨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제롬 파월의 어떤 발언을 할까를 조금 같이 알아보면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FRB 이사로서 그 비둘기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
것이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장이 흐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나 어제 장에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국면에서 회복을 완벽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어제 대비 다운에 들은 겁니다. 어제 대비 다운이요? 네네. 어제는 워낙 강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FOMC 이 파월 연설은 10시 15분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 소식도 잠시 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국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워낙 강한 상승세였고 워낙 이렇게 크게 시세가 나온 그 다음 날에는 조금 조정받잖아요. 네, 되돌림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좀 봤더니 이 정도는 괜찮은 조정인 것 같아요. 여전히 상승 추세는 좀 살아있는 저는 차트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0.09%가 빠진 이 가격대인데 이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저는 다운을 들은 거지 어떻게 포지션 쪽으로 보면은 관망이겠죠. 일단은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채는 매매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네, 그런 의견을 보태드리면서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의견인 업을 들으신 마스터님 네. 저번에 21일도 S&P하고 국채는 저만 혼자 반대로 들었던 것 같은데 그 포지션 두 개가 굉장히 좋았죠. 네네. 한번 국채 보겠습니다. 네. 저번에 21일 날 제가 여기서 이거는 매도를 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들 업적으로 많이 보셨었는데 그때 제가 설명드린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상방 제약 매도가 유리하고 상승을 뚫린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 그림들이 그렇게 됐었죠. 이 라인을 중심으로 매도, 며칠 동안 매도 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돌파가 있었죠. 네. 근데 오늘 돌파가 뚫었던 구간이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매도는 이 자리까지 옵니다. 아래 구간까지. 네. 그래서 얘네들 중심으로 이렇게 혼조세 양상을 띌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밀렸고 얘네들 고가는 단기간에 다시는 확인하러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 네모 박스가 핵심 보합될 거고요. 그 다음에 휩소 구간이 있는데 아래 구간은 안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눌림에서 매수로 이제 곧 돌려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지지력 있는 구간들 계속 저항을 두고 있죠. 근데 여기서 강한 반등이 없죠. 지금 현재 보면. 네네. 그래서 아래 구간까지 내려놓고 이런 패턴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눌림이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 왔기 때문에 이제 눌림에서 매수 대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전반적인 큰 흐름들 나머지를 다 지우고 볼까요 한번? 네. 그럼 얘네들은 말 그대로 얘 또 채널입니다. 그렇죠 시청자분들. 전체적인 흐름들이 채널이고 얘네들을 돌파한 다음에 못 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기간에 이제 고가는 못 넘어가요. 여기 안에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 보합을 뛸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매도의 목표가 아직 좀 덜 왔는데 걔네들 라인이 좀 남았기 때문에 하반 경직으로 얘도 눌림 좀 기다렸다가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네. 뭐 그런 관점에서 업을 들었습니다. 네. 눌러서 매수 대응을 하시라. 일단 그 상방 쪽으로 이제 어제장에 워낙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아래쪽의 흐름에서 작은 박스권에서 좀 제한적인 흐름이 앞으로는 좀 예상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게 보셔야죠. 네. 21일부터 한 10일 동안 그 구간을 뚫기 위해서 한 10일 동안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 얘네들 뚫겠다고 매도를 보는 거는 좀 그렇고요. 매도를 보시려면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반등 이후에 매도를 보시는 게 낫고요. 위에서.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 여길 뚫는다고 이걸 본다는 거는 분할 대응 없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결과는 봐야 되지만 무모할 수도 있는 게임이 되는 거죠. 강력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걔네들 지지력을 오늘은 좀 더 밀리면 보시는 게 낫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남아있는 그 매도 추세까지 좀 마감이 되고 다시 올라오면 그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또 말씀을 해드렸어요. 어제 워낙 국채뿐만 아니라 골드는 1,300달러 이상으로 정말 강한 상승세였고, 네, 엔화 역시도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두 안전자산에 대해서도 좀 덧붙여서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골드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개장이 된 지 6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장에 결국엔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장 종가가 1,308.7달러예요. 자, 오늘은요, 지금 현재 시세는 1,315.8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눌린 가격에서 오늘 다시 한번 강구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골드가 상당히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00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1,300 이상으로 1,300이 단단하게 지지가 된 이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골드 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1,300을 돌파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목표치는 채웠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1,300 위쪽으로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강하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벤트나 이슈로 인해서 이제 좀 돌파가 된 그런 부분들이고 그때도 이제 목표치는 1,300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 요소 자체가 실질적인 그 중국이나 아니면 인도 쪽 실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 투기적인 수요가 조금 더 많이 뒷받침되고 그 투기적인 자금이 ETF, 그러니까 골드 ETF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와야 골드의 시세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좀 단기적인 이벤트성으로 이제 돌파를 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1,300에 대한 지지를 강하게 좀 보여주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돌파가 나타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어제장 같은 경우가 이렇게 윗꼬리 음봉으로 흔히 말하는 기술적 모습이 이런 모양보다는 어쨌든 양봉으로 좀 마감을 시켜놨어야 움직임이 좀 나타날 텐데 그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윗꼬리에 음봉을 만들어 놓고 오늘 시가 자체가 갭으로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힘이 그렇게 강하다라고 이제 좀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욱더 위쪽으로 가게는 힘이 부족하다. 개인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1,300 쪽에서 일단은 온스당 1,300달러에서 물량서를 어떻게 하는지는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되지만 일단은 어제 그리고 오늘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지보다는 다시 1,300 아래쪽으로 좀 하회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시점 자체는 S&P랑 다우, 나스닥 지수들이 저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 그러니까 충분히 소화를 거치고 나서 다시 추세적인 반등이 나타날 때 상대적으로 골드에 대한 매력도보다는 지수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쪽으로에 대한 자금이 좀 이동이 나타나면서 골드가 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의 그 유동성까지도 생각을 하신 그런 뷰였습니다. 자, 마스터님도 골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자, 골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저희가 저녁에 사인 드렸죠. 어제 저녁에 서울경제 무료 방송에서 사인 드렸습니다. 자, 서울경제에서 이 위에서 매도를 드렸고요. 그래요? 어제 아침에 드렸죠. 어제 아침에 이걸 매도를 치라고 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 빠져있는데 아무도 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을 확 내면서 피드백이 안 왔어요? 네, 피드백이 안 와서 확 열이 받아가지고 왜 아무도 안 하시냐고 1차 목표가 나왔는데 왜 아무도 안 하냐고 그래서 어제 11시 거의 다 돼서 드렸죠. 이거 잡으라고. 아침에요? 1차 가기 전에 잡으라고. 그리고 2차 이 자리 드렸죠, 정확히. 그래서 1차 찍을 때가 아마 11시 좀 넘어가서 너무 피곤하니까 자자. 2차 간다고 봐라. 그 다음에 2차 자리 가면 매수 잡으라 그랬죠. 거짓말이면 거짓말이라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샵 0082번. 네, 채팅에 올려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2차까지 다 끝났으니까 매수를 잡자 그랬죠. 그래서 누군가가 시청자분이 이거 롱포로 매수 잡아도 되냐 그래서 롱포 잡을 건 분할 대비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또 잔소리 엄청 많이 했죠. 왜? 전 고점이 있기 때문에 전 고점을 바로 뚫을 수가 없습니다. 매도가 끝나서 차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매도로 더 안 치기 때문에 매수로 돌려서 볼 수 있는 거지. 우선은 가능성이 이거죠. 윗구간 상방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랫구간 지지력이 있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이것도 바로 돌파 못하니까 여기서 매도 치고 그 다음에 매수로 돌파 보고 지금 매도로 끌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 전반적인 이 시장 갇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골드도 안전자산이죠. 네. 안전자산인데 달러가 뭐 잭슨홀 연설 저번 주 때문에 앞으로 점점 전체적으로 약세를 띌 수가 있어요. 아직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긴축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좀 배제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달러 대신 골드를 사는 거죠. 네. 달러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라면 골드가 급등을 하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우리가 매도로 눌림을 보자 그랬죠. 그래서 그걸 먹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갇혀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가 매도 목표가가 끝났기 때문에 얘네도 똑같습니다. 보합 구간에서 얘네들 지지력에서 스캘핑 정도만 본다. 그리고 롱포로 보려면 분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봉상에서의 충분한 눌림이 좀 더 있어야지 들어가기가 좀 더 낫다는 지금 거죠. 로딩 중이죠. 네. 네, 나왔습니다. 오늘도 골드 굉장히 네. 오래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구간대 지지력을 좀 더 내려오면 마음 편하게 볼 수가 있고 지금 구간에서 스캘핑으로 보합 구간만 보시고 좀 더 눌리면 여기 매물대 지지력도 보이시죠? 봉들 네네. 이렇게 겹쳐있는 매물대 네. 지지력들. 어차피 여기서 매수를 잡아도 버텨야 되고요. 매도 잡아도 이 윗구간 잘 못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혼조 양세에서 지금은 약간의 오늘 오전 중에 사인드렸던 그 정도 스캘핑 정도 지금 뭐 계속적으로 수익 주는 구간이었죠. 네. 예, 그래서 그 정도 하는 게 낫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무료 방송 통해서 이런 매도뷰 주셨는데 네, 유튜브에서 오전에는 일을 하느라고 네, 못하였다 이런 말씀이 일을 하시라고 못 들어갔다 뭐 이런 말씀. 들으셨어요? 네, 아니 들으셨는데 이제 대응을 못했다. 일을 아침에 중간이라서. 이야기하고 네. 저녁에 또 이야기하고 안 잡았다고 화내면서 사인 주고 뭐 이랬는데. 아유, 네, 마스터님 정말 친절한 아이고야. 마스터님이신데 아니 샘플러스에서 또 무료 방송 만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아쉽다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아니, 내일 한 번 더 무료 방송은 어떠신지 네, 네.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말해도 되나요? 우선 이제 네. 제가 그 유료 시청자분들한테 네. 아니요, 그냥 무료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많이 듣자는 이야기 좀 해서 네. 좀 무료로 많이 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공을 많이 할 생각이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우선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매매하는 것보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가능성 있는지를 좀 더 네. 보셨으면 좋겠고 그걸 그냥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기존 시청자분들하고 매매하는 걸 보시고 제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고 그다음에 대처는 어떻게 하는지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서 한 며칠 동안 더 그래요?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오늘 또 처음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또 말씀해 주시면은, 들을 걸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선재 마스터님이 무료 방송 샘플러스 통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샘플러스 다시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유로FX입니다. 어제 뭐 안전자산뿐만 아니라 유로FX 1.2를 이 숫자를 제가 보게 될 줄 또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소폭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1.19385인가요? 네,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유로에 대해서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올 다운이 됐습니다. 자, 빠르게 들어볼까요? 김영철 해설위원님. 일단은 네. 위쪽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어제 오늘까지는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달러 지지를 상당히 좀 많이 못 받고 있고 그다음에 유로존 경기도 뭐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어서 추세적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제 오늘까지는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역시 뭐 같은 말씀 좀
동의하는 그런 의견인데 국채와 좀 유로는 오늘 좀 같은 흐름인 것 같아요. 국채가 워낙 어제 강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조금의 되돌림이 나오잖아요. 그런 같은 흐름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유로 FX에 대한 부분도 지금 소폭의 조정으로 오늘장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다운을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좀 순서대로 들어볼까요? 네, 마스터님.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 방송 듣고 계신 분들한테 좀 설명할 게 좀 있는데. 네네. 우선은 오늘 저희는 이 구간 지지력에 매수를 드렸어요. 이제 신세계도 그렇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날도 이거 사인을 드렸죠. 제가 이 추세 돌파하니까 돌파하고 고점 시도하고 그다음에 고점 높인 후에 매도로 눌린다고 드렸을 겁니다. 뭐 저도 이거 방송 돌려보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적어온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네 또 사인 좋았는데 고점을 높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눌림이 이 구간에서 마무리를 될 거다 보고 사인을 드렸는데 우선 뭐 수익은 주고 있습니다. 수익은 주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말이죠. 지금 같이 하신 분들도 중간에 얘네들 매도로 물려가지고 이거 충분히 최소한 수렴 구간 든다 걱정하지 마시라. 윗 구간 안 치고 들 거고 우선 수렴 구간 드니까 수익 구간 올 거다 해서 어제 오늘 수익으로 빠져나왔으실 거란 말이에요. 가장 뭐 혼자 매매하시다가 물리신 분들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보고 이제 이 구간에서 지지력을 보려고 그랬는데 추세적으로 눌린 구간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추세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설명을 제가 드릴 때 얘네들이 추세 하단부 다 못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윗구간에서 다 못 치고 밀릴 거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리딩을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익 내고 나온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 보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구간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 한번 들어가자 해서 지금 구간 약수익을 주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힘들이 좀 약해 보여요. 모든 지표들이 다이버전스 가능성이 약간 있고요. 그다음에 걔가 다이버전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매도로 빠진 건 아닌데 아마 고점을 높이기보다는 보합을 들다가 빠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선은 반등하는 놈들 매도 관점으로 노리면서 시장을 판단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구간은 오늘 드린 사인은 수익은 주고 지킬 거나 얘네들 반등이 있으면 얘네들 다시 매도 분할이 싸우기가 더 유리해 보인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얘네들은 고점을 한번 높일 거고 높인 다음에는 매도로 무너질 거다. 제가 그렇게 사인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관점 여기서의 반등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그렇게 안 클 것 같기 때문에 약수익하고 기다렸다 매도로 추세로 돌려서 싸우는 게 대응하기도 좋고 추세적으로도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라올 때 매도 관점으로 시장을 또 대응하는 것이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목표가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요. 목표가도 보면 1차적으로는 이런 매물대고요. 최종적으로 1.1400대 근처까지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위에서 스캐핑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고점을 높이지 않는다 관점 하에 고점 부근에서 눌러서 얘가 뚫리게 되면 걔네들은 1차 그다음에 2차까지 가능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대비하고 싸우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유래 캐스터, 바로 들어볼게요. 기술적인 분석 정말 잘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외신 쪽에서는 사실 지금 약간 현지인들의 심리에 좀 크게 집중을 해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14%나 이렇게 14% since the start of the year이라고 해서 너무 유로 하나만 강하게 올랐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드라기가 분명히 무슨 행동을 취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들 유로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드라기가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다른 이 아티클을 보면요. 이렇게 뭔가 지금 debt crisis of
2011으로부터 회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2011년 굉장히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1.20달러를 넘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럼 ECB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면서 드라기의 눈치 보기 장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달러의 강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것 또한 재미있는 게 트럼프가 트위터가 아닌 직접 텍사스를 방문을 해서 언론 보도를 냈다는 것 때문에 네. 아 정말 이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외신의 분석입니다. 참 특이하네요. 달러 강세가 이 트럼프의 이 발언 종류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 방법에 따라서 그런 신뢰도가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참 재미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자, 유로화 어차피 또 유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달러를 빼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함께 이슈도 점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까지 짚어봤는데요. 1부가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마지막 네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은 저희가 2부에서 원유 재고 발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이슈 점검을 했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이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을 보시면서 의견 남겨주실 거 있으시다면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으로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바로 할게요. 자, 잠시 후 2부에서 원유 재고 발표 중계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